안녕하세요. 2월 15일 밤 10시 19분입니다. 제가 지금 원래 요즘 코로나 때문에 즐겨 볼 만한 방송이 없는데 화요일은 제가 항상 그 벌거벗는 세계사 그걸 좀 즐겨보는 편입니다. 오늘은 이제 베트남전에 대해서 나왔는데 정말 기존에 알지 못했던 많은 내용들을 방금 전에 TV를 보면서 알게 되고 또 한 번 역사를 또 생각하게 되네요. 마침 오늘 장에 어떤 우리나라 장 끝나고 난 뒤에 나온 소식이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러시아 군대가 그 국경지대에서 일부 철수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는 바람에 지금 위험 자산들이 지금 급 반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좀 이따가 좀 다뤄보기로 하고요. 오늘의 오프닝은 제가 요즘 누누이 저 지인들한테 계속적으로 유튜브 방송도 그렇지만 지인들에게도 제가 디파이에 대해서 관심 가져라. 어차피 코인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디파이에 관심 가져라. 그리고 이렇게 시장의 이 하락장, 그 다음에 이런 뭐라고 할까 좋지 않은 장이 계속될 때는 내가 이 팔고자 하는 가격대가 아닌 이상은 수량 늘려야 된다. 수량을 늘려야 된다. 그래서 디파이에 관심을 가져라. 디지털 금융의 미래, 디파이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이제 주인분들한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제 찍었는데 이 지금 카르다노 에이다 기반의 덱스 그래서 1월 21일 날 론칭한 순대스왑 그래서의 어제가 201% 정도 됐잖아요. 이 일드 파밍이 이런 그 순대와 에이다의 LP로 LP 풀의 이자가 186.21% 어제 201점 몇 프로였거든요. 제가 이제 여기 들어와서 자주 볼 때는 240% 그 정도 됐었는데 갈수록 이렇게 이율이 떨어지고 토탈 볼륨 락드 되는 게 계속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자율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예치하려고 지금 오더 낸 지가 꽤 됐는데 체결이 안 됩니다. 계속적으로 에이다 가격에 비해서 순대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지금 한 개의 순대에 0.736이라는 가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순대 코인이라는 코인이 지금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에이다에 비해서. 예, 그러니까 체결이 안 됩니다. 지금 맥스 액셉터블 프라이스가 0.65 에이다인데 지금 커런트 프라이스가 0.736이니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근데 이게 여기 캔슬 한 적도 있기 때문에 이 캔슬하는 그것도 수수료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캔슬도 못 하고 있는데 수수료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아니 내가 오더를 캔슬했는데 수수료가 들어간다라는 거는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카르다노에게 메일을 보내서 좀 수정 조치를 하라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그 조합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순대 에이다 이게 그러니까 이율이 186.21% 그리고 다른 거를 한번 볼까요? 다른 거 예를 들어서 LQ 에이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181 동일한 것 같습니다. 이 이자율이 186이 다 동일하네요. 그래서 어쨌든 아까 그 오더 내놓은 게 체결이 될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고 LP 풀에 맡겨서 더 이율이 떨어지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이율이 떨어지기니 한번 이자를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렉소 지갑에 또 정기예금이 만료되는 게 하나 있었는데 그 스텔라를 제가 7,000개 맡겨서 이제 오늘 만료돼 갖고 이자를 받았는데 그래서 이때까지 받은 이자가 83.24달러 가격이 올라서 좀 올랐고 제가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자산을 넣어놓고 있는데 넥소가 그동안 좀 많이 늘었죠. 많이 늘었고 XRP도 그렇고 그 외에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것만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바꾸면은 오늘 스텔라 7,000개에서 이자 물론 중간에 넥소로 바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이제 2월 19일 날 이게 이제 만료된 워낙 작은 금액이기 때문에 스텔라도 보시면은 여기 이제 오늘 새로 왜냐면 이제 2월 15일이 이제 만료돼 갖고 이제 4.68 렉소 2.7개 그다음에 이제 오늘 다시 정기예금을 맡겼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넥소에 이제 예치를 해서 이자를 받고 있다. 라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레벨이 좀 그 퍼센테이지 넥소 비율이 좀 올라가지고 어쨌든 1%라도 채워서 0.25%라도 이자를 더 받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정규 이제 주식시장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유럽장이 개장할 때쯤 이제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서 철수한다는, 일부 철수한다는 그 뉴스 보도가 나오자마자 이제 이렇게 급반등, 예, 급반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지금, 어, 2월 15일 날 10시 30분에 좀 오른 건데, 그때하고는 좀 다르고, 이때, 아마 이때쯤이 되지 않을까, 17시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때 이제 뉴스가 전해지면서 조금 더 상승폭을 키워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미국 시장도 프리마켓에서 좀, 선물 지수도 2% 넘게 오르고 있고요. 나스닥 100 선물 지수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이제 이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이런 코인들도 제일 먼저 반응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POW, 작업 증명에서 POS, 지분 증명으로 이더리움 2.0 그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하는 게 있는데 지금 6회차 모집하는데 5,120개인데 오늘은 지금 뭐 시간이 꽤 많이 지났는데 오후 2시부터 지금 하는데도 아직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동안에 많이 한 게 있고 이더리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옛날에 뭐 8, 9만 원 할 때나 많이 수량이 있었다고 그때까지 가지고 사놓은 게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뭐,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가격은 비싸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없는데 어쨌든 아직 다 안 찼다라는 게 신기하네요. 5,120개 다 안 찼다라는 게. 어쨌든 저도 뭐 세 개를 맡겨서 지금 매일매일 9시 15분에 이렇게 얼마 되지 않는 수량이지만 뭐 한 1,500원? 매일매일 1,500원 정도? 뭐 가격으로 따진다고 굳이 따진다고 하면 그 정도 이자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도 관심 있으시면 이런 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식시장을 보면요. 지금 제가 미국의 그 선물지수, 이제 나스닥 100 선물은 한 2%, S&P 500 선물은 한 1.43% 정도 오르고 있고, 아까 이제 우리나라 시장 끝나고 난 뒤에 들려온 소식이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 유럽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많이 오르고 특히 러시아가 어제는 한 3% 정도 떨어졌고 그제는 5% 정도 떨어졌는데 오늘 그 뉴스가 나오면서 지금 한 5.4% 정도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지수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유럽도 지금 이렇게 상승하고 있고 미국의 이제 선물 지수도 이렇게 오르고 있는 거죠. 근데 뭐 우리나라보다 뒤늦게 이제 시간차가 있는 그런 시장들은 인도라든가 말레이시아, 뭐 필리핀 이런 데는 그런 소식이 전해져서 이렇게 좀 상승으로 마감했죠. 특히 인도 같은 경우에는 3% 이상 오르고 그냥 베트남도 1.41% 정도 올랐고요. 근데 뭐 중국도 우리보다 1시간 늦게 이제 하지만 과창판이 간만에 뭐 떨어진 거에 비하면은 뭐 거의 바닥이죠. 바닥. 과창판 같은 경우 3% 정도 오늘 반등을 줬고 그래서 오늘 미국장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강하게 좀 올라간다고 하면은 내일 우리나라 장은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시장 진짜 많이 떨어졌거든요. 지수가 뭐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840도 깨졌고 뭐 엄청나게 심하게 깨진 상태라 거의 뭐 최저점입니다. 최저점. 그리고 코스피도 지난번 1월 28일 날 세웠던 저점보다는 높긴 하지만 하락폭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내일은 좀 큰 반등을 좀 기대해 해보는 것도 무리가 아닐 듯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미국장이 좋고 내일 또 우리나라 시장이 좀 강하게 상승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희망을 한번 좀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프리마켓 미국 시장 프리마켓을 보면요. 지금 이제 거래대금 상위 순으로 보면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뭐 한 3% 정도 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테슬라도 한 2.66%, 그다음에 엑슨모빌은 이제 기름값에 영향을 받으니까 뭐 미국 우크라이나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좋아지니까 이제 떨어지는 거고요. AMD가 3% 정도, 스타벅스, 그다음에 TQQ가 나스닥 100 선물 트리플 레버리지 ETF가 5.2% 정도, 그다음에 타워 세마이컨덕터가 지금 인텔에서 7조 원을 들여서 인수한다라는 게 나왔죠. 그래서 지금 오늘 41% 정도 급등하네요. 타워 세마이컨덕터는 인텔에서 7조 원을 들여가지고 인수한다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도 1.36%. 이거는 이제 인버스 같은 거죠. 숏 QQQ니까 1배. 예, 예. 그래서 지금 떨어지고 있고, 숏이니까 매도 포지션, 그러니까 인버스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2.25%, 블락 스퀘어가 3% 정도 오르고 있고, 어쨌든 지금 오늘 프리마켓에서 지금 미국 시장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오늘 뭐 저 정규 시장 때 또 분위기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코스닥도 1.5% 떨어져서 840선이 깨지고 그래서 또 코스피도 1.03% 떨어졌고 해가지고 지금 뭐 2676선에서 이제 마무리됐는데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근데 하이닉스가 그나마 괜찮았는데 하이닉스도 오늘 무너졌고 그 외에 오늘 어제 실적 발표가 너무 좋았던 그 HMM 같은 경우 PER이 뭐 2.8배, 제가 계산은 2.8배인데 500 이슈, 그러니까 주 채권은행, 채권단이 가지고 있는 CB 물량 이런 거에 를 감안하더라도 PER이 3배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초반에 세게 갔어요. 27,850원까지 갔다가 윗꼬리를 너무 심하다. 근데 만약에 오늘 이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내일 강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실적이 너무 좋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보고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45만 지난번에 공모가 저기 상장한 이후에 45만 원이 가장 저점이었는데 다시 오늘 저점을 걸쳤고요. 그다음에 뭐 크래프톤도 뭐 지금 뭐 좋은 종목이 없습니다. 사실 분위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현대차도 그렇고 LG화학은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는 게 이제 화학 그 어떤 실적이 너무 좋고 그다음에 뭐 또 2차전지 소재 분야 양극재, 음극재 뭐 이런 것 때문에 근데도 불구하고 이게 저기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가격을 합치면 100만 원이 넘잖아요. 이전에 100만 원이 약간 넘었을 때가 제일 크게 올랐던 게 고점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분할됐음에도 불구하고 합치면 11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라고 할까 대주주만 이익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니 물적 분할은 없애야 됩니다. 이 만약에 물적 분할을 한다고 그러면은 진짜 기존 주주에게 보상을 해줘야 돼요. 매수 청구권을 주든지 시급히 빨리 제도 개선을 해야 됩니다. 외국에서는 그 소송감이라고 하는데 참 우리나라는 확실히 가진 자들을 위한 나라가 아닌가 제도가 아닌가 이게 아니 그 외국의 선진화된 제도를 그렇게 뭐 돈 세금 써가면서 외국 갔다 오면서 하나도 이런 것도 안 배워오고 말이야. 전부 다 가서 놀긴 하고 말이야. 하여튼 국회의원들은 때려잡아야 됩니다. 솔직히. 어? 일, 일 X도 안 해요, 진짜. 예. 아무튼, 어쨌든 뭐 재미가 없는 장입니다. 예, 어쨌든 그리고 여기에서 오늘 실적 발표한 종목들 중에 제가 몇 종목을 이제 제 개인적인 기준이니까요. 실적 그 발표한 종목들을 한번 좀 살펴보는 걸로 해서 오늘은 방송을 마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굳이 언급할 게 없어요. 사실은 뭐 워낙 장이 안 좋다 보니까 KCC가 좀 특징적이었죠. KCC가 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시간에서도 한가 맞았거든요. 근데 오늘도 엄청 많이 떨어졌습니다. KCC가 실리콘 때문에 좋다고 엄청나게 뭐 주가가 한번 세게 갔던 적이 있잖아요. 47만 7천원까지 새로 실리콘 사업이 뭐 효자 사업이다 뭐 이렇게 실적을 내줄 거다 이렇게 세게 갔던 적이 있다가 그 뒤로 조용히 있다가 많이 빠졌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실리콘 사업이 무지 잘 나간다고 해갖고 이렇게 뉴스가 나올 때 이렇게 급하게 올라갔는데 어제 실적 발표 위에 꼬꾸라졌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저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원자재가 상승이라든가 공급망 병목 현상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실적이 안 좋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거는 서서히 풀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KCC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제가 볼 때는 저점 매수 타이밍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점에서 제가 아까 잠시 놓쳤던 거 시간의 어떤 그 뭐라고 해 주가의 흐름 그러니까 이제 4시에서 6시까지 6시에 마치니까 시간에 거래는 이제 유럽에서 들려온 그 소식을 반영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시간의 거래에서 보시면은 일단 우리 기술 투자가 상한가 같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가 실적 발표했는데 어마어마하게 잘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예. 그래서 상한가를 갔고요. 내일도 분위기만 좋다고 하면 상한가로 직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어쨌든 그 뭐라고 할까 저기 두나무 업비트하고 관련이 있고 코인하고 관련이 있는 종목이잖아요. 사실 근데 뭐 창투사기 때문에 여기저기 투자한 회사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실적이 너무 잘 나왔어요. 이따 실적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 외에도 지금 전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럽에서 들려오는 러시아 군대가 철수한다는 그런 소식 때문에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다는 겁니다.
예,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시간에 어떤 그 뭐라고 할까 주가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적을 한번 볼까요? 예, 이제 뭐 뉴스에 나온 거니까 실적을 한번 보면 어마어마한 실적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시간에 그냥 타이틀만 봐도 예, 영업이익이 작년 영업이익이 거의 7,926억입니다. 이 뭐 창투사 영업이익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는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지금 영업이익이 7,926억이에요. 전년도 대비해서 2064%.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매출액은 8,241억으로 1,744%. 당기순이익은 6,194억으로 2,065.2%.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되는 실적입니까 이게? 이게 20년도하고 숫자가 완전 다르잖아요. 숫자가. 이게 정말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니 내일 제가 바로 봤을 때는 상한가로 바로 직행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숫자가 뭐 10배도 아니고 20배잖아요. 거의 뭐. 예. 거의 20배씩이에요.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엄청납니다. 예. 좀 보고도 믿기지 않을 실적이 나왔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가. 예. 어, 그 외에 또 실적 발표한 기업들 중에 이제 제 기준으로 오늘은 PSK가 실적 발표했고요. 그 다음에 좀 이노와이어리어스를 보겠습니다. 이노와이어리어스도 제가 얼마 전에 솔리드 이야기했는데 솔리드 실적 발표 좋았거든요. RFHIC도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이노와이어리어스도 실적이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5G를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오늘 한번 다시 이노와이어리어스 실적을 보고 다시 한번 5G 투자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일단 먼저 이노와이어리스 실적부터 보겠습니다. 어, 지금 다트에 올라온 건데 이노와이어리스가 이제 뭐라고 할까? 제가 용어가 생각이 나는데 어떤 그 5G 관련된 건데 그 제가 생각이 안 나네요. 갑자기 이 빌딩의 중계기 이름이 소형 중계기 관련된 건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지금 그 전년도 2020년도에 실적이 보면은 이게 지금 100만 원이니까 1000만 929억이잖아요. 929억인데 지금 906억 한 7천만 원 정도 나왔죠. 예, 2.5% 정도 감소했다라는 건데 양호합니다. 왜냐하면 5G 거의 죽쓰고 있거든요. 죽쓰고 있는데 이 정도 실적이면 양호한 거죠. 그리고 2020년도에 또 지금 이게 137억 아마 한 138억 정도 되죠. 2020년도에. 근데 작년도에 21년도에 134억 2,500만 원. 예.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예, 실적이. 이 정도면 왜냐면 이제 감소할 거 왜냐면 거의 투자가 없었잖아요. 투자가 없었는데 이 정도 실적이면 양호하다는 거죠. 예. 일단 이따가 제가 엑셀로 요약한 거를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정 실적이기 때문에 순이익은 안 나왔습니다. 순이익은 안 나왔고 그리고 이 아이투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노와이러스 지금 실적이 그래서 그런지 오늘 분위기 안 좋았지만 이 실적 발표를 시장에서는 좋게 봤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양호하다 해서 가격이 올랐습니다. 주가가 1,600원 오른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실적이 컨센 대비해서 잘 나왔죠. 영업이익이 컨센이 81억이었는데 134억으로 나와가지고 컨센 대비 이렇게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매출액은 컨센 대비 4.9%. 전년도에 비해서는 약간 조금 떨어졌는데 어쨌든 이 정도 실적이면은 어려운 여건 하에서 양호하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시장에서는. 그래서 여기 아이투자에서도 매긴 자기네들 기준에서 매긴 이런 뭐 밸류에이션 사업 독점 재무 안전성 수익 성장 현금 창출력 주식 MRI 분석을 해서 25점 만점에 18점 높은 점수를 준 거죠. 이너와이러스에 대해서 이 정도 실적이면 좋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가가 올라갔던 거고요. 제가 이제 그 엑셀 파일로 요약한 거 보면은 어쨌든 21년도 전체 순이익은 없지만 그 잠정 실적을 이렇게 발표했고 전년도에 비교해서도 뭐 비슷하게 나왔죠. 그리고 배당도 이미 250원으로 확정 지었고 그렇다면 4, 4분기 실적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21년도 봐도 가장 350억 정도 나온단 말이죠. 그럼 잘 나온 거죠. 그리고 영업이익도 95억 정도 나왔어요. 예, 95. 3, 4분기에는 적자 마이너스 14억이었고, 2, 4분기 35억, 1, 4분기 18억이었는데, 지금 4분기 95억 정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양호하게 나온 거라는 거죠, 실적이. 그리고 얼마 전에 솔리드 이야기했을 때도 솔리드도 지금 4분기 실적이 엄청 잘 나왔잖아요.
예, 4분기 실적이 엄청 잘 나왔어요. 물론 솔리드는 PR이 높죠. 28.62 배고, 근데 이노와이어스는 아직 순이익이 안 나와서 모르겠지만 PSR은 한 2.8이고 솔리드는 1.77. 그러니까 이게 높지, PSR로만 봤어도 높지 않고요. 그다음에 코이브라는 그 광 케이블 주로 하는 건데 이 회사도 지금 시가총액이 워낙 760억밖에 안 돼요. 760억밖에 안 되는데 매출액이 잘 나왔어요. 지금 21년도 이렇게 매출액이 차이 나는데 흑자 전환했잖아요. 4분기 실적도 엄청 잘 나왔어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게 이제 21년도 추인데 뭐 거의 매출은 더블 나왔고 영업이익도 엄청 잘 나왔습니다. 순이익도 잘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PR이 5.77배밖에 안 되고 PSR이 0.36배밖에 안 됩니다. 코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코이버 또 주가 차트 보시면 상당히 최근에 많이 올라온 가격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5G를 투자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제가 5G 관련 주에 언급한 것만 해도 RFHIC 했고요. 아직 뭐 3분기에 실적 발표 좋았던 HFR은 아직 뭐 실적이 안 나와서 잘 모르겠는데 최근에 실적 발표한 것들, 그다음 솔리드, 그다음에 오늘 발표한 이노와이어리스 이런 거 보면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저기 통신 인프라 설비 투자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좋아진다는 거 봐서는 제가 볼 때는 바닥을 찍지 않았나 이제. 왜냐면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고 그제도 말씀드렸나 하여튼 방역 해제 마스크도 안 쓰고 이제 완화하기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에서. 그리고 오늘 베트남에서도 뭐 전 국제선 다 운항한다고 했잖아요. 베트남에서도 그런 발표했고 그래서 정말 이제 계절 독감으로 해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정말 열리는 게 아닌가. 만약에 내일 주식장이 만약에 오늘 그 유럽이나 미국장의 분위기를 이어받아서 우리나라도 좋아진다고 하면은 리오프닝 관련 주가들도 엄청 올라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5G 종목도 이제 바닥을 치지 않았나 이런 실적 발표를 보고 저는 왠지 느낌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PSK입니다. PSK가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 21년도 연결 영업이익이 991억, 그 작년에 비해서 214%, 작년에 315억이죠. 순이익은 806억, 작년에 222억에 비해서 262%, 매출액도 거의 뭐 4,445억에 막 67% 정도 성장했죠. 그리고 배당은 2020년도에 300원인데 21년도는 600원. 더블입니다. 어쨌든 뭐 순이익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배당도 더블로 하고 PSK 홀딩스 지주사도 지금 400원 배당에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제가 엑셀 파일을 만들어서 그걸 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그 PR 스트립 장비 글로벌 1위,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베벨 에처 장비 국산화, 그리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반도체 시장의 글로벌 리더 중에 유일하게 들어가 있는 국내 회사입니다. PSK가. 예. 그래서 저 엑셀 파일을 한번 다시 볼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한미 반도체와 PSK 이 두 개를 반도체 장비 중에서는 좀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인데, 어쨌든, 실적이 20년도에 비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그렇게 되면 4분기에도 1224억 정도 돼요. 매출이. 그리고 영업이익 187억. 순이익이 한 139억 나왔어요. 물론 3분기보다는 매출은 증가했지만 영업이익 순이익은 떨어졌어요. 뭐 2분기도 뭐 317억, 250억 했지만 좀 떨어지죠. 이게 연간으로 봐서는 매출액은 가장 최대치로 나왔는데 이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최저치네요. 1년 분기로 봐서는. 근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렇게 많이 증가했고 600원 배당에. 근데 이게 아무런 계절적인 그래도 일회성 비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제가 투자 포인트로 아까도 말씀드린 PR 스트립 장비 국내 1위, 글로벌 1위, 베벨 에처 장비 얼마 전에 국산화 시켰고, 베벨 에처 장비가 끝부분을 뭐 이렇게 잘라낸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어쨌든 그런 장비인데 기존에 없다가 우리나라 국산화 처음으로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미국 반도체 시장에서 들어가 있는 그 장비 업체 벤더 중에는 유일하게 우리나라 이름 PSK입니다. PSK. 예. 그래서 실적도 잘 나옵니다. 그리고 주가가 오늘 종가가 42,600원으로 했을 때 시가총액이 6,290억. 그리고 21년도 순이익에 대비했을 때 PR이 7.8배입니다. 7.8배. 보통 이런 거는 10배 넘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10배 넘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7.8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52,000원까지 최고까지 갔잖아요. 최고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반도체는 계속 좋을 거라고 봅니다. 아까도 마침 타워 세마이컨덕터를 인텔에서 7조 원은 인수한다고 했죠. 얼마 전에 AMD가 자일링스 인수 합병 승인 났죠. 그다음에 이제 저기 엔비디아가 ARM은 좀 무산되긴 했는데 지금 반도체는 전쟁입니다. 제가 볼 때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에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는 눈에 보이는 전쟁이지. 물론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경제 전쟁은 정말 처절합니다. 지금 반도체는 글로벌하게 전쟁이에요. 유럽도 자국 내 반도체 공장 짓겠다고 투자하겠다고 하죠. 조 바이든 대통령 웨이프 딱 들고 지금 뭐 우리나라 미국에다가 반도체 공장 더 지어라. 이게 왜냐면 어 뭐 안 들어가는 게 없잖아요. 반도체가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심지어 전기차뿐만 아니라 컴퓨터 지금 미래 시대의 가장 큰 무기가 컴퓨터 아닌가요? 슈퍼컴퓨터라든가 제가 볼 때는 지금 블록체인 지금 가장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다 반도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는 전쟁이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더 갈 거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메모리 이 가격이 반등했다고 오늘 또 나왔잖아요. 그래서 반도체는 물론 이제 수급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다 보니까 많이 내렸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조정받을 때 반도체는 사모아 가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 반등, D램 가격이 상승 반전했다고 합니다. 수요가 느는데 공급은 제한돼 있고 2, 3분기로 갈수록 가격 상승 압력이 높아질 거다. 왜냐하면 그리고 지금 공장 팹 29개 진다고 그랬잖아요. 24년도에 가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팹을 29개 글로벌하게 짓는단 말이죠. 거기에 장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예, 1000억 달러. 예, SEMI 리서치에서 발표한 22년도에 장비 한 1000억 달러 단다고 그랬거든요. 1000억 달러. 예.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조정받을 때, 이런 물론 이제 대외 악재 여건 속에 이렇게 조정받을 때, 예, 저는 조금씩 분할 매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PR이 7.8배면 진짜 싼 겁니다. 예. 어쨌든 PSK가 오늘 실적 발표를 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고, 이노바이러스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TK 케미칼을 알아보겠습니다. HMM 페모션이 실적 발표를 했기 때문에 TK 케미칼이 비상장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SM상선하고 대한해운도 오늘 실적 발표했거든요. 그리고 TK 케미칼도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TK 케미칼의 실적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K케미칼이 이제 작년 4분기 연급이 264억 흑자 전환했다고 나오죠. 이게 이제 4분기만 나온 겁니다. 4분기 그러니까 전년 동기 4분기에만 1,100억. 근데 지금 잠정이 2,200억 정도 나왔죠. 그러니까 한 100% 정도, 100% 정도 증감했고 영업이익은 264억인데 작년에는 마이너스 11억이었잖아요. 흑자 전환했고 컨센보다 조금씩은 덜 나왔지만 어쨌든 지금 작년도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잘 나왔다는 거죠. TK 케미칼이. 그래서 이 아이투자가 아까 말씀하는 기준으로는 25점 만점에 17점이 나왔다. 그러면 제가 엑셀 파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정리해 놓은 거. 아까도 봤지만 순이익은 아직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잠정 실적이라 영업기획 기준으로 보시면 이제 이렇게 실적이 되거든요. 전년도하고 올해 2020년도하고 21년도 비교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4분기의 실적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21년도 1, 2, 3, 4분기에 보면 매출은 그 최대치죠. 2,200억이니까 3분기에 1,851억이었거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264억 정도 나왔는데 3분기에 152억, 2분기에 157억, 1분기에 75억 최대치입니다. 순이익은 이제 연결 자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3분기에만 해도 1,425억 나왔고 2분기에 560억, 그다음에 1분기에 467억이 나왔거든요. 자회사가 많습니다. 비상장 자회사가. 그러니까 SM상선 지분을 29.55 들고 있는데 IPO 지난번에 철회했죠. SM그룹에서. 대한해운도 상장회사 돼 있는데 11.30%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런 자회사들의 연결 실적이 여기에 꽂히면 순이익이 제가 볼 때는 1425니까 더 나올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이런 회사들의 실적이 잘 나오고 기존의 SM상선 의 실적을 HMM이나 페노션의 실적 발표한 걸로 유추해 볼 때 더 잘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대한해운 11.37% 지분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대한해운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 보십시오. 전년 연간으로 기준해서 2020년도에 8,840억이었는데 지금 잠정 실적 1조 1,538억 나왔잖아요. 30.5%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459억에서 2,039억, 2,039억으로
40% 정도 증가했고, 당기 순이익은 275억에서 3065억이에요. 3천, 컨센이 2330억이고, 영업이익이 1120억, 컨센보다도 더 잘 나왔고, 이 지금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1000%가 10배 정도 증가했다는 거죠. 이게 실적이 그 뭐 장 마감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장중에는 이렇게 분위기 안 좋아서 이렇게 떨어졌지만 내일 분명히 이걸 반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보면 25점 만점에 17점인데 해운주는 다 실적이 좋아요. 지금 2020년에 비해서 BDI 지수라든가 그다음에 SCFI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나 그런 게 발틱 운임 지수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평균치로 따져도 물론 뭐 위아래의 등락 폭이 좀 있겠지만 평균치로 봤을 때는 2020년에 비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실적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해운의 11점 몇 프로 지분 가지고 있는 그런 거 반영되면 TK케미칼이 순이익도 엄청 좋아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일 어떻게 반영될지는 모르겠지만 해운주는 내일 좀 좋게 가지 않을까, 장 분위기만 좋다면 평소보다 더 좋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실적 발표한 거 전반적으로 딱 훑어보면요, 펄어비스가 기대치 상회했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주가는 장중에 내렸는데 펄어비스가 뭐 컨센보다는 높게 나왔어요. 컨센보다. 근데 작년에 비해서 안 좋게 나왔죠. 작년에 비해서 진짜 안 좋게 나왔습니다. 뭐 430억, 작년에 1572억이었는데 그다음에 순이익도 떨어졌죠. 작년에 비해서는 떨어졌는데 컨센보다는 뭐 잘 나왔다 이렇게 하는 거죠. 뭐 모르겠습니다. 펄 없이는 저는 앞으로 더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중국의 도깨비 아니 도깨비가 아니고 중국의 그 뭐 검은 사막인가요? 붉은 사막인가 그거 지금 테스트가 그 테스트 버전 또 한다고 오픈한다고 해서 지금 텐센트하고 이거 아마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중국의 파노 펄어비스가 받았고 그 게임이 오픈하면 올해 점진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펄 없이도 지금 이 주가가 바닥이 아닌가 도깨비라는 그런 것도 있고요. 신작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저는 펄어비스는 지금에서 조금씩 분할 매수해가면 좋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발표한 것들 쭉 훑어보면은 대한해운 받고 아까 NC소프트는 기대치입니다. 예, 뭐 이렇게 실적 쭉 나오잖아요. 예, 노바텍도 기대치. 제가 개인적으로 노바텍도 좀뭐 좋게 보는 회사인데 뭐 정말 많이 내렸습니다. 이 정도면 사볼 만한 회사가 주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678억인데 905억. 그 다음에 293억에서 329억, 271억에서 341억. 컨센보다는 좀 미달했지만 전년도 대비해서는 실적이 좀 올랐죠. 그리고 주가가 얼마 전에 뭐 44,000원, 42,000원에서 놀던 게 지금 워낙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35,0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노바텍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정도면은 들어갈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들어갈 만하다고 생각하니까 노바텍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사보시고 아까 이노와이어리스는 말씀드렸고 PSK 홀딩스는 PSK 주식 저기 이야기할 때 근데 주가 400원 배당해 준다고 하고요. 그 외에 TK 케미칼 아까 봤고요. PSK 홀딩스 봤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실적 발표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쭉 보시고 제가 언급하는 실적 종목들은 제가 주로 이제 매매를 하고 관심 있어 하는 종목들이니까 그런 여러분의 관심권에 있는 종목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율촌화학이 생각보다 전년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어요. 59%나 실적이 떨어졌는데 그뭐 농심의 포장재 주로 하고 뭐 포장재를 주로 하고 하기 때문에 뭐 포장재 뭐 그렇게 많이 이슈가 돼서 주가가 흐름이 좋았는데 실적은 조금 약하네요. 그리고 그 외에도 오늘 실적 발표한 거 파세코, 예, 파세코는 전년비 34% 정도. 그리고 이게 지금 공모주 VC도 제가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골프에 IT를 다하다. 이거는 한번 IR북에서 다음에 한번 시간을 잡아서 할 것 같고요. 스톤 브리치 벤처스는 이제 뭐 창투사, 아까 우리 기술 투자나 미래에셋 벤처 투자, 뭐 SV 인베스트먼트, SM랩에 투자했다라는 그런 창투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또 실적 발표한 것들은 A스토리, 컨텐츠 관련된 거, 흑자 전환했다라는 게 나오고, 그린푸드가, 좀 좋게 나올 줄 알았는데 예상치 미달했다고 그러고, 그 외에 MK전자가 나왔네요. MK전자. MK전자 한번 실적 볼까요? 그리고 솔리드 보십시오. 이게 하나금융중에 4분기 실적 발표하고 난 거에 비해서 오늘 이렇게 좋게 해다 초반에 좀 좋게 가다가 뭐 장이 워낙 뭐 안 좋았기 때문에 좀 밀리긴 했는데 내일은 올라갈 거라고 보여지고요. MK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MK전자가 20년도에 비해서 지금 뭐
9.5% 증가했네요. 매출액은 9,593억, 영업이익은 뭐 거의 뭐 비슷하네요. 당기순이익은 한 59% 정도 증가했고, MK전자도 실적이 꽤 탄탄한데 배당에 대한 거는 안 나왔고, MK전자는 제가 따로 정리해서 한번 더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MK전자도 실적이 나왔네요. 그리고 다시 장으로 돌아가서 뭐 거래대금 상위 순으로 보면 아까도 좀 뭐 특징적인 것들은 다 말씀드리고, KCC 아까 말씀드렸고, LG에너지솔루션도 말씀드렸고, 어 뭐 워낙 장이 안 좋으니까 가격이 너무, 뭐라고 할까, 힘을 못 씁니다. 주가가 너무 뭐 DB 하이텍도 그렇고, 후성 뭐 참 뭐 너무 많이 내렸어요. 어쨌든 LNF도 18만 8천까지 갔다가 좀 많이 밀렸고, 어쨌든 2차전지 소재주도 언젠가는 뭐 폭발, 뭐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너무 장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따로 제가 뭐 말씀드릴 내용이 별로 없어요. 어쨌든 개별 실적들을 한번 훑어보는 걸로 해서 오늘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뭐 진짜 뭐 장이 안 좋으니까 따로 뭐 말씀드리기가 참 무색해요. 파세코는 아까 실적이 좋았죠? 그리고 8.6% 정도 올랐네요. 거의 뭐 최고가에서 뭐 마무리됐던 것 같고, 실적 좋은 것들은 이렇게 좀 올라가 줘야 되는데, 뭐 페노션이라든가 HMM도 초반에 좋았다가, 솔리드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그 사이클럽인가요? 그 지금 어 안드로이드 버전이라든가 그 iOS 버전에 지금 애플 앱 마켓에 지금 심사를 받고 있다라는 그 소식에, 그런 그 인트로메딕이나 NH맥스, 벅스가 상한가를 갖고, 코이전은 2차전지 소재주 뭐 그걸로 했고, UNI는 뭐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이때 뭐 이게 코로나 치료제인가요? 뭐 그거하고 관련이 있을 거고, 스코넥은 뭐 신규 상장주 얼마 전에 상장했던 거고, 어 사마 네트워크스가 뭐 컨텐츠 관련 김제 흑자 전환했다고 해서 좀 생각한 것 같고, 아, 그 외에 이 개별 종목들은 다 이슈가 있어서 올라간 거라고 보고요. 제가 다 할 수는 없고, 코인이 좀 올라서 그런가, 다날도 좀 올랐고, 예, 그 외에 특별하게 볼만한 거는 ABL 바이오도 반등을 좀 줬네요. ABL 바이오도 그렇고, 이게 기술 이전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티플렉스가 이제 뭐 니켈, 이게 원자재 그 관련된 건데, 저 티플렉스도 좋게 보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전기차하고 관련도 있고, 그래서 티플렉스도 제가 볼 때는 한번 여러분도 알아보시고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티플렉스도 실적이 잘 나옵니다. 아직 실적 발표는 안 한 것 같은데, 파크 시스템 간만에 반동 좋네요. 원자 현미경, 이노와이어스 아까 말씀드렸고요. 예. 아무튼 오늘 전반적으로 실적 발표한 것들은 그렇게 마감을 하고요. 아까 저기 어제 제가 그 오션 브릿지도 어제 16,000원 넘게 갔는데, 실적이 워낙 좋아가지고 16,000원 넘게 갔다가 참 장 분위기 안 좋으니까 밀려 내려가지고 오늘 조금 오르다 말았습니다. PSK 홀딩스 말씀드렸고, J 콘텐트리가 지금 새로운 작품들이 많이 있죠. 대기하고 있는 게, 뭐 우리 학교는 외에도 새로운 작품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어가지고 그리 한번 폭락했다가 다시 야금야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 실적 발표한 기업들 좀 알아보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또 미국장 프리마켓, 아까보다는 좀 탄력이 떨어졌습니다. 한 2% 가까이 오르던데 1.5% 정도 탄력이 떨어졌고, 유럽은 뭐 아까하고 좀 비슷한데 러시아는 그대로 5% 이상 오르고 있고요. 아무튼 오늘 분위기가 좋게 마무리되어 가지고 내일 우리나라 중에 간만에 불장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너무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뭐 1월 수출 컨테이너 운임이 대폭 상승됐다고 하네요. 지금 보니까 ETU 60피트인가요? 뭐 컨테이너 두 개당 미 서부행 1,600만 원이랍니다. 전년 동기 대비 227%, 미 동부행과 유럽 연합행도 전년 대비 200%대 상승했고, 중국으로 가는 것도 전년 대비 134%, 베트남으로 가는 것도 127% 상승했다고 보고요.
아까 인텔이 이제 그 타워 세마이컨덕터의 7조 원, 그 이스라엘 반도체 회사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반도체 제조사인데, 그 아까 미국에 상장돼 있는 건데, 7조 원의 인수 추진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아까 40% 넘게 오르고 있었죠. 이번 주에 아마 발표를 할 거라고 하는데, 그리고 아까 싸이월드 관련주 해갖고, 지금 싸이월드 앱, 구글하고 애플의 심사 서류 제출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게 통과를 못 해가지고 서비스 개시 지연 중이라는데, 어쨌든 다시 한번 뭐 심사 통과 2월 내로 앱 마켓 심사 통과되기 대해서 아까 인트로메디, 그다음에 배경음악 하고 있는 NHN 벅스, CBI, 다날, 한국과 컴퓨터 그런 게 올랐다고 하네요. 그리고 비료 관련 중에 그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문에 이제 비료 관련된 종목도 오늘 좀 올랐고, 어쨌든 내일은 어떻게 반응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뭐라고 해야 러시아가 일부 군대를 또 철수했기 때문에 그게 뭐 가짜 뉴스가 아니라는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방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요. 어쨌든 내일 분위기를 한번 기대해 보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굳건하게 잘 버티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